그 다음 확인을 하면은 어디 호스팅 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아닌데 보여줍니다. 반갑습니다. 장용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문자열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저희 취미로 해킹 카페죠. 그런데 대표 이미지가 여기 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이 이미지를 주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시면은 보통은 이렇죠.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이미지들은 이미지 태그를 이용을 하고 소스 부분에다가 이 이미지가 업로드된 서버 상의 주소를 보통 기입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일 확장자가 끝에 붙여. 이러한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 이미지 태그를 선택을 하시고 우측키를 눌러서, 요거는 근데 파이어폭스 기준입니다. 크롬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우클릭을 하시면은 복사가 있습니다. 복사. 요 메뉴 중에 이제 데이터 URL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 이미지가 붙여넣기 방식이 안 돼요. 왜냐면은 이미지 형태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자열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면 지금 이게 클립보드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. 이미지를 복사를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복사가 됩니다.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거잖아요. 이미지 복사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. 이미지 복사를 하면 그림판에 붙여넣기가 되죠. 요런 느낌이 아니라 문자열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. 문자열로 복사를 하면은 이제 문자열 타입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요거를 어디다 쓰느냐? 뭔가 배웠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다가 좀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로컬에다가 HTML 파일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. imgsrc. 그러니까 태그 생긴 게 요렇죠.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보통은 이렇게 주소를 넣는데 그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한 데이터를 넣습니다. 그리고 저장하고 확인해 보면 복사했던 그림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요런 느낌으로 저장이 돼 있거든요. 붙여넣기 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. 어디 외부 서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이 페이지 자체에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신을 안 하겠죠. 외부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지 자체에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요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브라우저 자체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은 탭을 하나 열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죠.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데이터를 그냥 추가를 합니다. 그 다음 확인을 하면은 어디 호스팅 되거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가 아닌데 요 문자열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보여줍니다. 요 느낌 괜찮죠? 요거를 크롬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. 크롬을 열어서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가 이해를 해서 화면에다가 보여줄 수 있고요. 그리고 크롬에서 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. 크롬은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서 링크에다가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우클릭 하면은 리빌 인 소스 패널이 있습니다. 여기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미지가 나타나죠. 여기서 우클릭을 했을 때 카피 이미지 에즈 데이터 URI가 있어요. 요거를 복사를 하면은 아까와 똑같습니다. 복사 붙여넣기 해보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건 알았는데, 그래서 이게 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자면, 이게 이제 기술 이름으로는 이제 URI라는 겁니다. URI. 여기에 좀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요 주소를 보고 이제 URL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사실은 이 URL이라는 것은 끝에가 이제 로케이션인데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제 URN이라는 것도 있어요. URN. 근데 요거 두 개는 URI라는 개념에 속해 있습니다. URI 내부에 URN이 있고 URL이 있는 거죠.
뭐 실제로 URI에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거는 현업자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, 라는 것도 있죠. 얘도 URI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 뭐 파일도 있고, 최근에는 이제 IPFS, 네, 요것도 본 기억이 있는데, 뭐 이제 메일2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러니까 여튼 요 HTTPS 요 위치에 뭐 대신 쓰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메일2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메일에다가 뭐 전송하겠다. 그럼 메일 소프트웨어가 열립니다. 네, 요런 느낌으로 리소스라 그러죠. 리소스. 네, 가리키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그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URI인데, 그 중에서 요 가장 위쪽에 있는 애를 URI 스킴이라고 합니다. URI 스킴.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. URI 스킴에는 엄청 많습니다.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URI 스킴은 뭐 HTTP, HTTPS, 뭐 파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 중에서 이 데이터 URI라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데이터 URI 스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 건데,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브라우저가 식별을 해서 이해를 하고 화면에다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요 데이터 URI 스킴이 이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제 피싱에도 활용이 되는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방법을 하면은 그 범인을 잡기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. 왜냐면 아무래도 보안성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,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와 이로부터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 두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